오늘 말씀드릴 것은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로 갈 수 있는지, 우리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음악 많이 들으면서 재밌게 할 거니까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힘드실 텐데 주무셔도 괜찮지만 중간중간에 음악 들으실 때는 또 좋은 음악 나올 거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음악 취향에 대한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과학자들이라고 부르죠. 정재승 교수님 같은 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음악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 같은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굉장히 동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음악 취향이라는 거는요. 거의 대부분 10대 때 다 정해집니다. 아니면은 20대 때. 즉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 들었던 음악을요. 계속해서 끝까지 듣고 나간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이가 왜 나는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새로운 음악 듣기를 멈추고 여자의 경우에는 40대 초반 정도의 새로운 음악 듣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젊게 생겼지만 제가 이래봬도 49살입니다. 77년생입니다. 네. 네. 뱀띠 한 명도 안 계세요, 뱀띠? 네, 뱀띠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때 10대 때 제가 10대 때를 돌이켜 보면은요.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했을 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특별했어요. 멀티플렉스는 1999년 가서 나옵니다. 영화관을 간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행위였고 대중음악이 대중문화의 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안 듣는다? 이거는 거의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친구를 안 사귀겠다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주변 내 또래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 다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안 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FOMO라고 부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소외공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소외공포를. 왜냐하면 어떤 집단 안에 들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음악 취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들 같이 얘기 나누고 했던 추억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즐기고 무언가를 감각할 때 그것은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순수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야 돼라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저한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면 당연히 원래 한 5 정도 좋아할 음악이 7, 8, 10으로 훨씬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튼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음악 취향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첫 번째 음악 취향은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사색적이고 복잡한 음악, 재즈, 클래식 음악 등등. 그리고 강렬하고 반항적인 음악, 락, 메탈. 그리고 편안한 음악, 이런 거 들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랩 음악, 예, 전자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실제로 있습니다. 음악적 무쾌감증이라고 해서 인구의 5% 정도는 음악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취향을 조금이라도 내가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번 취향인데 1번 취향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귀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의 귀는. 그래서 1번을 처음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낯선 거니까. 아까 10대, 20대 때 음악을 계속해서 껴안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낯선 거를 멀리하고 낯익은 거를 더 찾으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포인트가 오게 돼 있습니다. 뭐죠?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반복과 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움이 먼저가 아니고요. 반복과 약간의 강제를 통해서 자연스러움을 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인 거죠. 그러면서 나의 취향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난 이 곡 진짜 안 질려.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그 곡이 좋다고 계속 그 곡만 듣다 보면은요. 반드시 포인트가 옵니다. 아, 좀 지겨운데?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는요. 아껴 듣습니다. 안 지겨워지고 싶어서. 우리가 고전을 뭐라고 정의하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안 읽는 작품. 네, 모두가 알아. 근데 읽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 저는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이에. 그런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겨워지려면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사랑하려면 절제해서 사랑하라. 긴 사랑은 그렇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려면 절제해서 하라. 긴 사랑은 그렇게 한다. 어디 나오는 말이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작품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절제해야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